자, 12번 문제인데 12번 문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면 돼. 주어진 함수가 뭐 어떤 함수냐면은 기함수야, 기함수. 자, 여기에 주어진 이 식을 보고 우리가 기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함수. 기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은 원점 대칭 함수 내지는 뭐 홀수차 함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건데, 기함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함수식부터 쓰려고 하지 말고, 그지? 중요한 건 뭐냐면 fx를 거기 주어진 게 3차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쓰고 시작하지 마라. x세제곱에 뭐 a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식을 이렇게 쓰고 시작하지 말라는 거라고. 이렇게가 우선이 아니고 그림의 상태와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먼저 본 다음에 식을 쓰는 거야. 자, 주어진 함수가 기함수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절대값을 하면, 이 그래프의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x축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뒤집어서 밑에 있는 걸 위로 뒤집어서 올릴 거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지? 이런 모양. 자, 얘를 fx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절대값 fx라고 생각을 할 건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원점이야. 자, 밑에 있는 걸 위로 뒤집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절대값 fx는 2다 이렇게 돼 있어. 절대값 fx는 2다. 그럼 이것도 혹시나 또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값 fx는 2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y는 절대값 fx랑 y는 2의 교점 이렇게 읽는 거라고. y는 절대값 fx랑 y는 2의 교점, 그 교점의 개수가 4개라고 써있다니까. 4개. 그러면 2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돼. 2가 이렇게, 2가 요 자리에 y는 2라는 녀석이 위치되어 있어야 교점의 개수를 4개 갖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fx하고 y는 2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요 자리 보이지? 요 자리. 그게 요 자리인데 요 자리의 극대값이 2라는 말이다 이거. 2. 그러면 얘가 2가 되려면 밑에 있는 것을 위로 뒤집어서 올렸으니까 이 자리는 극소값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주어진 함수 fx에 관한 정보들을 일단은 수집해 둔 다음에 식을 세우는 거라고. 자, 이쪽의 내용은 그러면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고 나서 문제를 보면 함수 fx가 기함수이면서 극대값이 2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일단 결정이 됐잖아. 그러면 이 자리가, 이 두 개의 자리를 우리는 극대수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k, 요 자리는 마이너스 k라고 해서 함수 fx의 도함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k에서 극대수를 갖는 이런 형태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래 최고차 한계수가 1이었는데 미분했으니까 3x제곱으로 시작되는 함수 f'x를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f'x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얘를 적분해서 함수 fx를 만들면 x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x에 더하기 c가 될 테지만 원점을 지나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c가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k에 대한 함수값이, 자, 여기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k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 이거야. f의 k는 k세제곱 마이너스 3k의 세제곱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k값을 결정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fx를 만들어. 자, 주어진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니까 문제에서
f의 3을 구하래. 그러면 얼마야? 27-9 해서 답을 18이다 이렇게 적어주겠다 이거지. 자, 12번에 나와 있는 이런 기함수, 그지? 기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자, 그 다음에 13번도 역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풀 건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자, 함수가 13번에서 4차 함수라고 돼 있어. 거기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식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는데, 아무런 식도 없을 때 막 쓰지 말고 주어진 식을 잘 활용해서 쓴다 이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하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 가하 조건에는 우함수라고 써 있어. 우함수. 자, 요게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우함수. 우함수는 무슨 함수? 짝수차 함수. 짝수차 함수. y축 대칭 함수인데, 우리 이제 다항함수를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짝수차, 이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지. 자,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 짝수차 함수니까 여기에 짝수차항만 있어야 돼. 그래서 3차식과 1차식은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는 거지. A가 0이고 C가 0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보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래.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개형을 한번 봐봐. 짝수차 함수라는 이런 4차 함수가 y축에 관해서 대칭인, y축에 관해서 좌우 대칭인 그래프인데, 극소값이, 여기 보이는 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그러면 대략 x축이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래프, 그지? y축 대칭이니까 그림이 좀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y축에 관해서 대칭인 이런 모양의 4차 함수라고 먼저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우선이다. 그래프. 아, 그림은 이런 모양이다. 극소는 마이너스 10일 거고 y축에 관해서 대칭이니까 3차, 1차는 자동적으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두는 건데,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 앞에서 썼던 방법대로 이 자리는 K라고 하고 이 자리를 마이너스 K라고 하고 이 자리는 0이라고 하자. 극대극소를 갖는 X 좌표의 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K와 0이라고 돼 있으니까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한 함수는 x 더하기 k, x 마이너스 k, 그리고 미분해서 4x 세제곱이니까 앞에 4를 하나 붙여주면 돼.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해주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k제곱 x.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를 다시 적분해. x 4제곱 마이너스 2k제곱 x 제곱에 더하기 c인데, 문제는 c가 여기 있는 6인 거지. 6. 상수항 6. 그래서 c를 6으로 일단 바꿨어.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k에 대한 함수값을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거야. k에 대한 함수값, k에 대한 함수값은 k의 4제곱 마이너스 2k의 4제곱 더하기 6인데 얘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k의 4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지. 그래서 k는 얼마? 2다. 자, 그러면 k 값까지 구했으니까 주어진 함수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모양이 돼. x의 4제곱에 k 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 4, 2, 8이니까 8x 제곱에 더하기 6이다. 자, 이와 같은 모양의 4차 함수가 일단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f의 3을 구하래. f3은 얼마야? 81에서 98에 72에다가 6을 더했어. 그럼 얼마지? 15인가?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설명을 잠깐 해보자. 자, 여기까지는 일단 다 끝났으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법인데, 여기에 그려지는 함수 fx를, 얘가 fx란 말이야? 그지? 자, 잘 한번 들어봐. fx가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0을 극소값으로 가져.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지. fx의 그래프를 10만큼 위로 평행이동했다. 그지? 10만큼 위로 들어올렸다. 다시 말해서 저 그래프를,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10만큼 올려서 이렇게 x축에 붙이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얘를 위로 10칸 올린 거지. 그러니까 위에 주어진 함수 fx가 fx를 10만큼 올렸더니, 이 말이야. fx의 그래프를 10만큼 올렸더니 어딘가에 접하더라. 그 어딘가에 접하는 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에 접한다라고 하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과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으로 알파도 중근, 마이너스 알파도 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함수 fx를 10을 이쪽으로 넘겨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더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0인데, 우리는 fx를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거지. 그리고 상수항이 6이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4제곱에 마이너스 10을 6이라고 할 테니 알파는 그러면 2가 될 거고, 그러면 요 자리에 주어진 함수 fx를 이러한 모양, 다시 말해서 알파 자리에다 2 집어넣어서 x-2제곱과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0, 자, 요렇게 fx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과정도 있다는 거. 자, 이 방법을 내가 소개하는 이유는 왜 소개하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의 평행이동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될 때가 좀 있어.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 지금 13번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설명을 했는데, 요 두 번째 방법도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이거야.